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안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밀양 송전탑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를 둘러볼까 하는데요. 대구는 경상북도 남쪽 중앙에 있는 광역시입니다. 그럼 대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의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조선시대부터 경상도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88 올림픽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여 도로 교통이 원활하며 국도와 지방도로는 방사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내에서 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4개의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동서남북부에는 4개의 시외버스 정류장이 행선지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경상북도 전역에서 시외버스가 운행돼 교통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의 현안 문제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현안 문제는 크게 교통, 안전 문제, 환경, 응급의료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교통 문제는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은 시민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교통의 문제는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발빠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삶의 질을 기여해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복잡한 교통과 빽빽히 들어선 건물들. 어떻게 보면 대구의 장점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버스로 뱅뱅 돌아도 1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차들로 인해 각종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불법 주차장들은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인해 공기까지 나빠지고 있는데요. 지하철도 2호선까지 생겼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에 이용 승객이 조금 적을 뿐 이번 지하철로 인한 버스 노선 변경으로 오히려 복잡해진 점까지 생겼습니다. 대구 신사동, 대구 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1개 공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해 생활이 불편한데요. 그래서 괜히 대구로 왔다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기다리다 지친 이용객들이 걸어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좁은 지역 내 지하철 3호선을 2014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하철 3호선은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대구 도시철도 모노레일은 급변하는 21세기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공법 신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초 차세대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안전성과 신속성, 환경성, 편리성을 두루 갖춰 대구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입니다. 모든 정류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차량의 내부는 넓은 실내와 큰 창이 있어 쾌적함을 더합니다. 대구 도시철도 모노레일은 친환경 최첨단 시스템으로 안전장치가 완벽한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이 차량은 최고 80km로 주행이 가능하고 최대 390명이 탈 수 있어 1시간에 15,000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모노레일은 고무 타이어로 주행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음이 적으며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매우 친환경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노레일은 자연을 생각하며 만들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보며 한층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는데요. 대구 도시철도 모노레일은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현대적이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좌석은 기존보다 넓게 만들고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지하철과 달리 지상을 달리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 흐림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넓은 창문을 보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모노레일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명품이 될 것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의 실제 시운전 영상 함께 보시죠.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취임 준비위 교통안전 환경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주요 간부 37명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도시철도 3호선 칠곡 경대병원역에서 어린이 회관역까지 도시철도를 탑승해 시설 안전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의 철저한 안전 확보 후 개통이라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취임 위 분과위원들은 탑승부터 하차까지 전 과정과 화재, 불시 정차 및 제동장치 고장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안전한 피해와 사고 예방 대책에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 일행들은 역사, 노선, 차량, 전기, 제어 등 각 전공 분야별로 시설 점검과 함께 혹서기와 혹한기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도시철도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시연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3일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개통을 앞두고 분야별 운영인력 운용에 대한 현장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뮬레이션에서는 공사 간부 37명이 전원 참석해 3호선 모노레일 전 구간을 시승하며 탑승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안정성 유무 등을 체감했으며 양선로 장애로 비상정차 시 열차 구원 및 승객 대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현장 토의도 병행됐습니다. 또 실제 3호선 모노레일 개통 시 한 개 관리역당 실제 운용 인력인 23명 전원 배치 근무를 가정해 실제 근무 여건과 동일하게 시간대별로 운영해 봄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발생 유무, 기간, 또한 장비의 관리상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단계적인 시스템별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시민들의 관점에서 한치의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하게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국내 최초로 최첨단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이 대구 시내를 운행하게 됩니다. 모노레일은 지하철인 도시철도 1, 2호선에 비해 차량 규모는 작으나 이용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최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정해진 고가 궤도를 무인 운전할 수 있는 경전철입니다. 모노레일은 1960년 초반에 일본 도쿄와 미국시 등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3호선을 1, 2호선과 같이 지하철이 아닌 모노레일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첨단신 교통수단이면서도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절반이며 운영 비용은 4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1, 2호선 건설로 인한 대구시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발생하는 심각한 운영 적자를 고려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약 4년간의 공사 기간 중에는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이용 수요에 대한 우려와 안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제기된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2011년 국내 최고 전문 기관과 감사원을 감사를 통해 모노레일 예상 이용 수요를 재분석한 결과 3호선의 운영상 손익분기점 수요로 예측된 하루 약 12만 명보다 더 많은 약 15만 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노레일은 고가 궤도를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모노레일 구조물이 도시 미관 및 분위기에 주는 영향과 더불어 모노레일의 본 주변 경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 미술, 디자인 등 각종 직능 단체와 전문가, 협회, 학교, 시민, 동아리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의회를 구성해 지역 정서가 녹아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과 함께 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모노레일 시스템을 접목시켜 건설하는 만큼 안전 문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반발이 많은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올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와 고가 사다리차 등 기초적인 장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호선은 모든 역이 지상으로부터 10m 이상의 높이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 발생 시 곧장 출동할 역 인근 119 안전센터부터 이들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3호선 30개 역 인근의 119 안전센터에는 이들 장비를 갖춘 곳은 읍내, 칠성, 서물로, 남산, 수성, 범물 6곳밖에 없습니다. 재난 발생 때는 첫 5분이 피해 규모 여부를 좌우합니다. 통상 2km로 환산되는 5분 내에 현장에 출동해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5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3호선 30개 역 가운데 19개 역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방서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고 가장 먼 곳은 9km가 넘습니다. 대신 119 안전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긴급 구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 지하철 참사를 겪은 대구에서는 안전 문제가 어느 곳보다 민감합니다. 특히 3호선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 때 승객이 스스로 피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119 안전센터의 기본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시민이 안전하게 3호선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긴급 재난 장비를 갖추는 것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대구시는 현재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의 안전 인프라를 점검해 3호선의 긴급 상황 발생 때 한치의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감사원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대해 수요 예측을 잘못해 시설물 과다 설계로 사업비를 낭비하고 특정 업체 차량을 사들이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요 변동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처음 계획을 강행했고 차량 구매도 모노레일로 부당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전철 사업비 5,693억 원을 낭비하고 업체에는 2,663억 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남은 공정을 철저하게 검토해 공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은 모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 중이라며 감사원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은 19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지만 11명의 위원이 의견을 보류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모노레일은 처음 계획 수립 때부터 도입을 검토한 사안이며 업체도 공개 입찰에 이어 특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수요 예측은 문제가 있었지만 2005년에 계획을 만들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건설계획 발표 당시부터 안전성과 교통 혼잡, 도시 미관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건설비 절감에 따른 정부 지원을 가장 큰 이유로 지상 모노레일 건설 중이지만 아직도 여러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은 기간 동안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해 안전하고 도시 친화적인 모노레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을 지상에 건설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비상시 승객 대피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가 35.7%, 도시미관, 경관 침해 등이 2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가 대구교통연수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택시, 화물 등 운전기사 1,796명을 대상으로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특강을 시행한 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248명이었습니다. 3호선 특강을 통해 건설공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사람은 74.2%, 보통이라고 답변한 분은 21.4%로 전체적으로 95.6%가 건설공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한 분은 4.4%였습니다. 개통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한 사람은 62.5%, 보통으로 생각한 사람은 32.3%로 전체적으로 94.8%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5.2%였습니다. 3호선 개통 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66.5%, 보통 26.6%로 전체적으로 93.1%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6.9%였습니다. 권호수 대구교통연수원장은 특강 이후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기대감이 대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안용모 본부장이 대구 지역 택시와 화물 등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강은 안용모 본부장이 3호선 모노레일 안정성과 편의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대구 교통연수원에서 총 11회에 걸쳐 1,796명을 대상으로 진행,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연령층은 40대 이상이 전체 248명 중 86.7%인 215명이고 이들 중 40%가 50대입니다. 지상의 건설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비상시 승객 대피로 미확보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39.8%로 가장 높았고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가 35.7%, 도시미관, 경관 침해 등이 24.5%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시 운전을 앞두고 각종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궤도빔에 설치된 케이블의 신호를 전동차의 센서가 수신해 관제실로 보내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중입니다. 또 관제실에서 보내는 정보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올리고 멈추는 자동 열차 제어 장치 시험을 이달 중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궤도빔은 지난 6월 5일 모두 연결됐습니다. 무게가 최고 30톤에 이르는 콘크리트 빔의 높이가 5.4에서 17.9m로 교각 695개에 얹었습니다. 교각이 도로 중앙에 있고 차량이 그 옆으로 차로를 통행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별탈 없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동차 반입도 순조롭습니다. 지난 6월 17일 대구 북부 동호동 차량기지에서 첫 선을 보인 전동차는 현재까지 8편성 24차량이 반입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충북 청원에 있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바퀴와 객실 등으로 분해한 뒤 운반 차량기지 궤도 위에서 다시 조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2에서 3편성씩 들여올 예정이어서 내년 4월이면 28편성, 84량의 모두가 대구로 들어옵니다. 차량에는 각종 첨단 장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이 도입돼 운전실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승객들이 바깥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석이 설치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상 7에서 29m 높이의 선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특성을 살려 경치를 즐기도록 내부 창문을 크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창문 크기는 가로 194cm, 세로 100cm입니다. 승객의 조망권을 배려해 기존 지하철 가로 120cm, 세로 79cm보다 크고 시내버스보다 2배가량 큽니다. 하지만 주행 중 고층 건물 등 주택가를 지날 때면 뿌옇게 흐려져 내부에서는 외부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밝아집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창문 흐림 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민과 사회단체 입장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화면 만나보시죠.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상 교통 수요가 크게 부풀려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경전철 차량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해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안정성과 도시미관 등에 이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모노레일 건설이 되고 있는 3호선의 교통 수요를 검토한 결과 주변 12개 택지 개발 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이를 100%로 가정해 반영함으로써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25만여 명으로 예측된 3호선은 재추정 결과 하루 평균 승객이 2016년 기준 15만 9천여 명에 그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습니다. 차량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대구시는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문 결과를 왜곡하고 일본 B사의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 B사를 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저수지 아래에 차량 기지를 짓기도 하면서 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홍수 시 최대 2m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을 지금 되돌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 성공적인 도시철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더하는 일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3호선의 성공적 운영에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대구시는 의혹 해소와 함께 3호선의 성공적 개통과 운영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정거장별 익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0일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3호선 28개 역을 명칭을 확정해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 수성구, 범물동 23.95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2곳의 차량기지와 30곳의 정거장이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2호선과 연결되는 신남역, 1호선과 연결되는 명덕역은 환승역입니다. 정거장 30곳에 대한 구조물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내외장 공사와 출입구 등 부대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과 달리 차량 18대는 이미 반입되었고 24일 1편성 추가와 함께 4월 말까지 28편성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3호선 공정률이 이달 말 기준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건설공사와 차량 반입 등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시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4월부터 진행되는 전구간 시운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올 연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의 취임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위를 보면 당선자가 보이고 당선자를 보면 준비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위는 전임 시장 때보다 규모면에서 2배 정도 큽니다. 위원장도 남녀 공동으로 맡게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위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현장에서 들려주는 조언을 더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공동위원장 중에는 김영화 교수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시민운동하던 분입니다. 준비위에 동참할 것인가 잠시 고민했다던 김 교수는 시민을 주인으로 향해 달려가겠다는 권 당선인의 지향점과 뜻이 맞아 기꺼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임기 4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2개의 축으로 창조 경제 살리기, 일자리 육성과 서민복지, 사회통합을 꼽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머무는 희망의 대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종의 절박함과 강한 의지가 묻어 있는데요. 이러한 공약을 함께할 동지이자 동반자이기도 한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개혁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두 눈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강렬한 권 당선인의 레이저 눈빛을 대구 공직사회는 읽어내야 합니다. 권 당선인은 일찍부터 공직사회를 꿰뚫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바뀌기 전에 시장부터 변화하고 바뀐 후에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도와 규정 때문에 또는 예산의 핑계로 공직의 경우 각 개개인은 약할진 몰라도 조직은 강합니다. 강한 압박이 오면 잠시 슬쩍 수그렀다가 얼마 안 돼 원위치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하는 척만 하다가 그만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치만 보고 주물럭거리다가 그것으로 끝입니다. 권 당선자가 헤쳐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권 당선자는 내공과 합리성을 갖춘 죄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부정적인 공무원은 적폐의 대상입니다.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직자들의 낙하산 인사, 관폐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라도 평가를 한 다음 능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그의 의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도시철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목숨을 걸고 사고칠 각오로 일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구 발전 전략에 대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세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19일 목숨을 걸고 사고칠 각오로 일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구 발전 전략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직자들 자세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대담 프로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대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대구를 다시 살리려면 그냥 대구시장 벼슬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금씩 바꾸려고 해서는 대구의 희망을 만들 수 없다며 목숨을 걸겠다고 한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하는 중심에서 늘 시민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권한이 앞서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이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공직자의 자세 변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대구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이 일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당선인은 20일 목숨을 걸고 사고칠 각오로 일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구 발전 전략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직자들 자세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조금씩 바꾸려고 해서는 대구의 희망을 만들 수 없다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한 각오는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자세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중심에 늘 시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당선인은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권한이 앞서서는 안 된다며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구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청년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 공무원들이 이 일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제가 정말 일을 잘하겠다고 노력하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파격적으로 존중하고 일하지 않는 분들은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냐면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대구 시민들의 생각도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12일 옛 대구은행 본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언론과 간담회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시정 운영 방안을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차분하면서도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시민이 시장이 되는 시정, 거짓말하지 않는 시장,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는 대구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와의 일문이담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취임 첫 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경제 회생 문제와 관련해 대구를 국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의 공약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의 환경 문제입니다. 최근 녹조라떼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낮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낙동강에 또다시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대구 환경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녹조 현상은 부영양화된 호소 또는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녹조류와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입니다. 녹조 발생 시 수중생물이 죽어 생태계를 파괴하며 유독 남조류가 독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동물 피해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낮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낙동강에서 또다시 녹조가 목격됐습니다. 지난 2012년 낙동강 보담수 후 3년째 녹조 라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꼴인데요. 하지만 대구 환경청은 이 구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친수활동 중단 권고 기준 미만으로 우려 수준이 아니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1일 낙동강 중류인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교 아래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변에서 녹조 현상이 목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 지행 상황 점검을 위해 울산시 사연댐과 구미 해평 시수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 장관은 울산 사연댐 현장을 방문해 국가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문화재청과 울산시 간의 합의로 추진 중인 가변형 임시 물막이가 차질 없이 설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울산 지역 물 문제가 항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구미 해평 수치수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대구 경북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수질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및 민관 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현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다음 이 시간에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